화장품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 이제부터는 비싼 화장품을 살 필요가 없어.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가운데 하나라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세수만 하고 나면 피부가 너무 당겨서 바로 크림을 안 바르면 버티기 힘들어요.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심한 피부 건조와 탄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특히 추운 계절에는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피부의 보호 장벽이 약해지면 주름이 빨리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려움이 심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우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서 관리 방법을 다시 제대로 잡아주기만 하면 60이나 70을 넘긴 뒤에도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얼굴 피부가 거쳐서 지진서 만져봐도 예전처럼 부드럽게 느낌이 없어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피부과 분야에서 고령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는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부가 유난히 빠르게 나빠지는 많은 경우는 수년 동안 잘못된 관리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그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했던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입 주변이랑 볼이 자꾸 각질처럼 일어나요. 그분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았고 피부는 작은 각질이 일어나며 건조하게 벗겨져 있었는데 특히 입 주변과 양쪽 볼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함은 가려움으로 바뀌었고 피부는 쉽게 붉어지며 주름도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이시네요. 모임이 끝난 뒤 한 친구가 농담처럼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고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서 더 이상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너무 지쳐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서서요. 비싼 화장품은 써본 적도 없고 그냥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수건으로 닦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햇볕과 바람에 익숙했고 비싼 화장품은 써본 적도 없으며 세안할 때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해 늘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은 뒤 수건으로 닦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 지질을 심각하게 부속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 제가 만난 다른 많은 노인분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봤습니다. 네. 쉽게 말해 피부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김미숙 어르신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비슷한 상태를 가진 고령자들을 진료실에서 매우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제품을 서둘러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유분층을 잃게 되는데 이를 다시 보충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아무리 많은 보습제를 사용해도 피부 상태는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건조해지면 피부가 쉽게 가렵고 금방 빨개지고요. 저는 세안 방법부터 바꿔보자고 조언했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가정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재료를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저온 압착한 들기름을 올바르게 활용해
피부 장벽 회복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김미숙 어르신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음식에 섞어 먹는 것을 얼굴 피부에 써도 정말 괜찮은 것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들기름의 과학적인 성분에 기반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 3는 염증을 줄이고 피부 세포막의 구조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딱 일주일만 시험해보자고 권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피부의 당김이 줄어드는지, 건조함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지만 관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유난히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여요. 일주일 뒤, 그녀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피부 상태가 아니라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훨씬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세안을 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피부가 당기고 화끈거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괴롭히던 가려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녀의 얼굴 피부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계기로 저는 이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고 고령자의 피부 타입에 맞게 조정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대로만 관리한다면 피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더 편안해질 수 있고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데도 피부가 전혀 좋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주름을 모두 없애거나 젊은 시절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제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조기노화 신호들은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의 고령자들이 세안과 피부 관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더 빠르게 나쁘게 만드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아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피부 관리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도 설명드릴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피부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고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우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나이에 맞는 피부 관리 방법을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이제는 자신의 몸을 더 다정하게 돌볼 자격이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피부를 돌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죠. 많은 고령자들은 피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피부가 조금씩 나빠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간단한 질문을 자주 합니다.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나요? 대부분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그 대답에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세안 후 피부가 당기는 것은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부가 스스로를 지켜주던 자연 보호막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당김이 수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피부는 이미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매일 반복되면 노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가장 흔히 보는 첫 번째 실수는 세안할 때 물을 너무 뜨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씻어야 속이 시원하고 깨끗해진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특히 겨울처럼 추운 계절에는 뜨거운 물이 주는 즉각적인 편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몇 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손상은 몇 시간, 심지어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피부 위에는 아주 얇은 자연 유분층이 있는데 이는 옷처럼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이 보호막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 결과 피부는 수분을 더 빨리 잃고 더 건조해지며 주름도 쉽게 생깁니다. 고령자의 피부는 이 보호막 자체가 이미 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손상돼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환자, 72살의 최영자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세안 후 피부가 너무 당겨서 웃지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깨끗이 씻긴 증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한 달 뒤 다시 찾아와 피부가 더 이상 따갑지 않고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세안 후 얼굴을 말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질러 물기를 완전히 없애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 깔끔하고 개운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굴 피부, 특히 고령자의 피부는 매우 얇고 쉽게 손상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마찰은 눈에 띄지 않게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고 처짐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저는 75살의 박재훈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볼 부위 피부가 유난히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묻자 젊을 때부터 세안 후에는 항상 얼굴을 세게 닦아야 정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그 습관이 피부 노화를 앞당겼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세안 후에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물기만 흡수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은 몇 분 정도 자연 건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부는 바짝 말라야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수분을 남겨두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수는 팩이나 혼합물을 얼굴에 너무 오래 올려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둘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시간을 잊어버려 30분, 심지어 1시간 이상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밖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좋아지기는커녕 더 건조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마른 스펀지에 비유합니다. 젖은 표면 위에 마른 스펀지를 올려두면 처음에는 물을 흡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때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피부 속 수분입니다. 고령자의 피부에서는 이 현상이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 각질과 가려움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실수는 변질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만큼 산화도 매우 빠릅니다.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거나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됩니다. 이 상태의 기름은 피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기름 향이 더 이상 은은하지 않고 시거나 비린 냄새가 나면 얼굴에는 절대 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고치고 나면 저는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아직 어떤 특별한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덜 당기고 덜 가렵고 덜 붉어집니다. 이는 때로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잘못된 것을 멈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 나이의 피부 관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먼저 매일 반복하는 행동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수건으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않는지, 세안 후 피부를 너무 오래 말려두지는 않는지, 이 기본적인 부분만 바로 잡아도 피부는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피부 상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현실적인 조합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방법만 제대로 선택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로운 습관들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나면 많은 환자들이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피부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복잡하다고 느껴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먼저 지금의 피부 상태에 맞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피부가 반응할 시간을 줄 만큼 충분히 꾸준히 하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드름이나 과도한 피지가 아니라 건조하고 얇아지며 자연 보호막이 점점 사라지는 피부입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피부는 수분을 쉽게 잃고 주름이 늘어나며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의 자연스러운 유분층을 다시 보충해주는 것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들기름은 낯선 재료가 아닙니다. 일상 식탁에 나물무침이나 반찬에 흔히 쓰이고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아도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 구조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세월 속에서 사라진 지질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들기름은 그냥 꺼내서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량만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면 얼굴과 목 전체에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 피부는 영양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르는 방법 역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문지르거나 비비지 말고 손끝으로 가볍게 닿듯이 두드려 고르게 펴바르라고 늘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당기는 힘을 주지 않으면서 기름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처럼 가장 얇은 부위는 무엇보다 더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기름만으로 충분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생기가 없는 경우에는 꿀을 소량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답합니다. 꿀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뛰어나 기름으로 유분을 보충한 뒤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름은 지지를 채워주고 꿀은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함께 사용하면 피부 회복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73살의 이순희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아침에 세안만 해도 피부가 화끈거리고 불편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이 방법을 몇 주간 꾸준히 적용한 뒤 피부 당김과 화끈거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겹의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하루 종일 피부가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피부톤이 칙칙하고 고르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는 한 가지 단계를 더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여전히 단순함입니다. 바로 고운 쌀가루를 적당한 빈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쌀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피부 관리에 사용되어 왔고 과학적으로도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해 피부를 밝고 매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저는 쌀가루를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령자의 피부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목표는 피부를 벗겨내듯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톤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경우, 특히 목 부위가 고민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영양이 풍부한 방법을 짧은 기간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 구조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공을 막지 않도록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고 빈번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77살의 정문수 어르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목 피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늘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 뒤 이제는 목을 가리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큰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피부가 민감하고 쉽게 붉어지거나 화끈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순한 조합을 선택합니다. 들기름에 고운 녹차 가루를 소량 섞는 방법입니다. 녹차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열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햇볕을 많이 쬐 뒤에도 잘 맞습니다. 무겁지 않은 사용감이라 고령자분들이 부담 없이 지속하기 좋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것은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피부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선택해 꾸준히 적용해도 피부는 서서히 변합니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얻은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과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들, 그리고 이 나이에 피부 관리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와 왜 연결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피부 관리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피부 관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일 해도 부담되지 않을 만큼 가볍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스스로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저 규칙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답합니다. 매일 밤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부드럽게 세안하고 얇게 한 겹을 바른 뒤 천천히 손으로 피부를 눌러주는 것. 그 정도만으로도 피부에는 회복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저는 작은 주름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피부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고 하루 만에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부의 느낌입니다. 당김이 줄었는지, 가려움이 덜한지, 불편함이 완화되었는지, 피부가 한결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바르는 관리뿐만 아니라 저는 어르신들께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늘 강조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깊은 수면, 규칙적인 식사.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이야기지만 이런 요소들은 피부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잘 쉬고 제대로 영양을 받으면 피부도 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피부 관리는 젊음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불편함이나 위축감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피부를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